네, 안녕하세요. 정근성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어, 가상 환경에서 이제 우분투를 설치하고 포스트그레스 SQL을 한 다음에 이제 이 호스트 컴퓨터에 연결하는 것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은 이제 포스트그레스 SQL이 잘 깔리시는 것 같은데, 몇몇 분들이 이상 증상을 호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외부 서버를 이제 원격 서버를 따로 만들어서 서버에 접속하실 수 있게 지금 해두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 서버가 그렇게 견고한 서버는 아니라 PC로 쓰던 거를 지금 임시로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터질 경우 이제 해결이 어렵잖아요. 뭐 제가 그 앞에 항상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자신의 환경에서 가상 머신을 켜서 이제 어떻게든 로컬에서 포스트그레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가상 환경은 이미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버추얼박스가 일단 무난하고요. VM웨어도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지금 무료로 전환되어 있는데, 이제 교육용은 제가 학교가 가입하지 않는 한 쓸 수가 없어서 저는 오늘은 버추얼박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기능은 VM웨어가 더 많다고들 하니까요.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거 VM웨어로 쓰실 분들은 VM웨어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분투에 그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고요. 우분투 데스크탑 뭐 다운로드 서버로 하셔도 되고요. 컴퓨터 사양이 별로 안 좋다 하시는 분은. 그리고 더 가벼운 배포 파일을 쓰고 싶다 하면은 이 우분투 플레이버스에 가셔서 그 베이스는 우분투인데 코어는 우분투인데 이제 UI만 바꾼 다른 우분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쿠분투는 KD 같은 걸 사용하고요. 기린은 뭐 중국 쪽이고, 중국 학생들은 기린을 쓰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요. 네, 차이니즈 익스피리언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무난하게 추천드리는 거는 뭐 우분투 메이트나 주분투입니다. 쿠분투는 한글 쓸 경우엔 조금 까다로운데 뭐 생긴 건 좀 이뻐요, UI가. 그리고 루분투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 둘은 모르겠네요. 아니면 순정 우분투를 쓰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최신 LTS가 18.041로 나오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분투는 이런 LTS 롱텀 서포트가 있고 롱텀 서포트가 아닌 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DB2도 그렇고 포스트그레스 SQL도 그렇고 대부분의 DBMS들은 LTS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LTS에 맞춰서 까시는 게 제일 무난해요. 그러니까 지금 최신 LTS인 18.04를 쓰시거나 아니면 그 전 LTS인 16.04 아니면 그 전인 14.04를 쓰는 게 무난하죠. 뭐 14.10, 16.10보다는 이렇게 LTS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뭐 18.04를 쓰는 게 지금 당장은 무난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운받아서 다운로드를 하시고, 버추얼박스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윈도우 것만 보여드릴 거고, 뭐 OS X나 다른 거는, 근데 맥에서도 돌아가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다른 정보 설치 인스트럭션 찾으셔서 설치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이게 누르면 아마 DMG 파일로 다운받을 텐데, 네, 그렇죠. DMG 파일 설치하시는 거는 맥 오래 쓰셨으면 익숙하실 거예요. 그냥 더블 클릭해도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설치 부분은 뛰어넘고 그냥 넥스트 하면 다음 누르면 되는 부분이죠. 아마 별 문제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버추얼박스가 준비되고 우분투가 준비되셨으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 만들기를 해서
제가 이름을 적당히 짓고요. 그리고 종류는 리눅스에 우분투를 고르시면 됩니다. 뭐 아까 보셨던 뭐 쿠분투, 루분투 이런 것도 그냥 다 우분투로 까시면 돼요. 그래서 우분투를 고르신 다음에 다음을 눌러서 이제 메모리 크기는 자신의 컴퓨터에 적당히 조절하셔서 뭐 2기가 정도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빨리빨리 끝내야 할 거니까 4기가를 잡을게요. 너무 뭐 절반 이상 잡고 그러시는 거는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만들어야겠죠. 지금 새로 깐 거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새로 만들기. 그리고 VHD는 뭐 윈도우에서 쓸 수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그냥 VDI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적 할당 고정 크기 뭐 두 개 다 상관없습니다. 동적 할당으로 쓰셔도 되고요, 고정 크기로 쓰셔도 되고요. 여기 써있는 대로 고정 크기는 오래 걸리지만 사용할 때 더 빠릅니다 하고, 동적 할당은 이제 자동으로 커지는 그런 거죠. 저는 고정 크기로 하겠습니다. 동적 할당으로 해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건 아까 이름을 짓는 거고요. 이걸 눌러서 이제 설치할 파일을 그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C 드라이브에 깔리기 때문에 그 C 드라이브의 유저 프로파일 폴더죠. 유저 프로필 폴더에서 이제 버추얼박스 VMS 폴더가 자동으로 생기는데, 근데 C에서 용량을 많이 잡아먹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까시면은 별로 안 좋고요. 하드디스크로 이제 적당한 폴더를 찾으셔서 그쪽에 까시는 게 더 낫겠죠. 저도 지금 C 용량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하드디스크에 깔겠습니다. 그리고 10기가는 조금 뭐 10기가도 무난합니다. 뭐 저도 15기가로 할게요. 어차피 저는 보여드리고 바로 지울 거라서 10기가라도 해서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스토리지를 만드는데 시간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잠시 깔리는 동안 다른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중간에 이제 버추얼박스를 이제 까실 때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네트워크 설정이 바뀌고 끊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 각각마다 이제 보통은 이제 하나의 랜카드가 달려 있죠. 그럼 이제 랜카드에 IP가 할당이 됩니다. 뭐 랜이 여러 개 있는 컴퓨터도 있어요. 뭐 꼭 그거나 뭔가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보통 이거를 어디서 보냐면 제어판에서 네트워크 쪽을 가시면 어딨죠? 예. 네, 어댑터를 보면은 이제 지금 여기 버추얼 호스트 온리 네트워크가 있고 뭐 이더넷이 있는데, 보통 이더넷 하나만 있거나 이더넷과 와이파이가 같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유선 이더넷과 유선 와이파이, 이제 이게 각각의 IP를 가지게 되는데, 버추얼박스를 설치하면은 가상 네트워크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럼 IP가 똑같은 컴퓨터에 3개가 생기는 거죠.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럼 이 IP가 뭐냐면은 저희 가상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IP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IP를 쳐보면은 IP config 하면은 이제 원래 제 이더넷 어댑터를 제외하고도 요 버추얼박스 호스트 컴퓨터에 IP가 생겨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에서 DB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이제 개발하고 거기서 뭐 다 돌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가상 환경에서 포스트그레스 서버를 만들고 그 서버가 저희 이 호스트 컴퓨터, 가상 머신이 아닌 이 원래 원본 컴퓨터에다가 그 서버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뭐 내부 파일 이런 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컴퓨터에 있는 포스트그레스 SQL에 접속하는 것과 세팅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쪽 이야기도 진행을 할 겁니다. 즉, 오늘은 가상 환경을 세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개의 컴퓨터를 쓰겠다, 내지는 AWS 같은 환경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동영상이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조금 일찍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저는 한번 만들어서 그런지 되게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시작을 누르면은 지금 그냥 말 그대로 빈 하드디스크만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동 디스크를 선택하라고 할 텐데, 저는 한번 테스트를 해서 이게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 파일 찾기를 눌러서 이제 아까 다운받았던 리눅스 디스트리뷰션, 리눅스 민트도 우분투 기반입니다. 많이들 쓰이죠. 뭐 국방부에서 하모니카도 리눅스 민트 기반으로 됐었다고 했는데, 일단 딱 봐도 주분투가 좀 용량도 작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주분투로 할 텐데, 여러분들은 우분투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우분투 하셔도 됩니다.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사실 주분투는 좀 너무 단순한 감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다운받았던 우분투 ISO 이미지를 찾으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시작을 누르시면은 이제 처음 설치할 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로딩 중 하기 전에 처음 가신 분들은 막 계속 뭐 할 때마다 각가지 설명이 나올, 이런 것처럼 이렇게 계속 설명이 나올 거예요. 특히 호스트 키라는 게 중요한데, 이제 호스트 키를 눌러서 이제 이 가상 머신을 무시하게 할 수 있는데,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기능이 아니고, 대신 마우스가 어디였지? 네. 그러니까 호스트 키를 눌러서 이걸 잡으면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스트 키를 누른 채로는 이건 무시하시고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일단 환경 설정에 가셔서 입력에서 여기 쭉 내리면은 호스트 키가 여기 있을 텐데, 어딨지? 가상머신 쪽에 있구나. 네, 가상머신 쪽에 있죠. 호스트 키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호스트 키는 오른쪽 컨트롤인데, 여러분들은 노트북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컨트롤 키가 없거나 한자 키 이런 거로 대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오른쪽 컨트롤 키가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스크린 조정이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아무 키가 안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호스트 키 조합을 이제 적당한 키로 바꾸셔서, 그래서 이 가상 환경에서 그러니까 가상 환경에서 그러니까 저희 이 호스트 PC에서 가상 환경을 조절하는, 그냥 이런 거 할 때 화면도 같이 덩달아 커지게 한다거나 그런 걸 할 때 이제 호스트 키의 키 조합을 써야 돼요. 뭐 호스트 키 더하기 C, 뭐 호스트 키 더하기 뭐 X였나? 그런 식으로 키 조합을 쓰는데, 이제 없는 키가 돼버리면 키 조합이 아예 안 먹잖아요. 그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호스트 키는 확인해 두시고요. 그리고 설치는 일단 영어판으로 하겠습니다.
한글판으로 하면은 그 기본 폴더가 한글로 생기는데요. 그게 조금 귀찮아요. 그러니까 다운로드가 영어로 다운로드가 아니라 한글로 다운로드 폴더가 생겨버리는데 그게 조금 귀찮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어 입력기도 따로 좀 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분투를 쓰려면, 그리고 저희는 한글 쓸 일이 당장은 없어서 영어로 그냥 깔겠습니다. 뭐 지금은 텅 빈 디스크니까 이런 게 뜨겠죠. 그냥 계속 다음 누르겠습니다. 뭐 우분투 설치는 제가 좀 불친절하게 가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인스트럭션이 많으니까 유튜브나 뭐 그런 데서 아주 많기 때문에 그걸 몇 번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어요. 윈도우보다도 간단한, 윈도우만큼이나 간단한 거니까 그냥 짧게 패스워드를 정하고 PC 네임을 정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자동으로 하게. 그 아까 보셨던 우분투 데스크탑이 아니라 서버판으로 까셔도 그렇게 설치가 막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동소이해요. 대신 이런 GUI가 아니라 커맨드 라인에서 약간 선택 넘어가게 되는 건데 처음부터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설치가 다 될 때까지 좀 기다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설치가 다 됐습니다. 컴퓨터가 그렇게 빠른 컴퓨터가 아니라서 지금 설치가 꽤 오래 걸렸는데요. 그리고 일단 설치가 완료되면은 굉장히 작은 화면이 우리를 반겨주는데요. 이대로 써도 되지만 좀 더 큰 화면에서 쓸 수 있다면 좋겠죠. VMware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버추얼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요 위쪽에 장치 탭에 가셔서 광학 드라이브 쪽을 네, 여기 게스트 확장 CD 이미지 삽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를 누르면은 이게 버전마다 조금씩 다른데 게스트 확장 CD 이미지 이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제 이 가상 컴퓨터 안에 CD가 하나 들어가는 것처럼 작동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실행도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주분투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실행을 하지 않네요. 실행이 자동으로 되면은 그냥 자동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지금 저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이 바탕화면이 이걸 눌러서 이 폴더로 들어간 다음에 우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터미널 여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토런 쉘 스크립트를 실행을 한대요. 이 폴더 안에 있는 거 실행할 때는 이렇게 /를 써서, 이건 리눅스도 그렇고 맥도 공통이죠. 그냥 오토런이라고 하면은 그 환경 변수인 오토런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는 거고요. 저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려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치고요. 관리자 비밀번호죠. 아까 설치할 때 쳤던. 그래서 설치가 되는 거를 조금 기다리고, 그러면 press return to close this window, 엔터를 누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바로 적용되진 않고요. 껐다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버추얼박스를 이미 깔려있는 거를 보여드려가지고 막 중간에 나오는 거를 안 보여드렸을 텐데, 윈도우 기본적으로 아까 네트워크 기능이나 드라이버 설치 이런 거를 할 때 윈도우가 보안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거죠, 버추얼박스가. 근데 뭐 얘는 malware 같은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냥 OK를, 그러니까 허가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취소 누르면은 작동이 안 돼요. 그 안드로이드에서
권한 허용 뭐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재시작을 하고 나면 세팅으로 가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있네요. 그럼 원래는 레졸루션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아마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다양한 레졸루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화면에 좀 적당한 정도를 고를게요. FHD로 하셔도 되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버추얼박스를 쓰는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제 이 안에 포스트그레스를 깔아야겠죠? 웹브라우저로 가보시면, 그리고 터미널 하나 미리 켜둘게요. 시작이 좀 걸리는데 그 호스트 PC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립보드를 공유하는 기능은 있으니까요. 없었나? 될 거예요 아마. 응? 안 되네요. 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포스트그레스 SQL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우분투, 이제 choose your ubuntu 버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18.04를 선택했었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6.04 셋 다 LTS입니다. LTS만 지원을 하죠. 그것보다 더 오래된 거는 이제 지금 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한다는 게 설치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보장을 못 한다는 거죠, 이쪽에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킨 대로 해볼까요? 터미널을 아까 열었으니까 크리에이트 파일 여기에다가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한번 직접 그 디렉토리로 가보겠습니다. etc apt sources list 디렉토리. 이게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apt가 패키지 매니저거든요. 우분투 계열에서 쓰는 소스.list가 리스트가 있고, 사실 여기에 직접 추가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시킨 대로 소스.list 디렉토리에 요 pgdg 리스트라는 텍스트 파일을 만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add a line, 빈 파일에다 이걸 넣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서버 버전을 까신 분들은 여기서 여기 etc는 다 루트 권한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쓰려면 루트 권한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루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쓰시면 안 되고, 만약에 vi나 나노를 쓰실 거면은 뭐 sudo vi pgdg list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저걸 쓰셔도 되고요. 아이고. 근데 뭐 vi나 나노에 익숙하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UI 환경에서 직접 하셔도 되는데, 지금 보면은 텍스트 리더 하면은 아까 우분투가 여러 버전이 있었잖아요. UI만 다른, UI가 다르면은 이런 윈도우, 이런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이나 에디터 프로그램 이름이 달라요. 가령 최근 우분투는 모르겠는데 아마 Gedit를 쓸 거고요. 우분투 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플루마, 아니면 XED라고 되어 있는, 제드라고 읽는 법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윈도우면 무조건 노트패드잖아요, 메모장은. 근데 우분투는 이 우분투 배포판에 따라서 이런 익스플로러 프로그램 이름도 다르고, 지금 얘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요. 써너라고 읽는지 뭐 그렇게 되네요. 뭐 카하 같은 것도 있고, 옛날 우분투는 노틸러스를 썼었는데, 그런 식으로 직접 요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은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가령 아까 저희 cd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sudo 저희 익스플로러 프로그램 이름이죠. 그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직접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실제로 여기 쓸 수도 있습니다. 그냥 파일 매니저를 들어가면은 아까 권한이 없는 폴더에서는 보이긴 보이는데 쓸 수가 없죠. 도큐멘트를 만들 수가 없는데, 이제 여기서는 플레인 텍스트 뭐 이런 거를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커맨드 라인에서 vi나 나노로 쓰시는 게 안 익숙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익스플로러나 에디터 프로그램 이름을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헬프에 about 있으면 보통 그쪽에 있거든요. 확인하신 다음에 직접 윈도우에서 하는 것처럼 폴더를 만들고 다큐멘트를 만들고, 아이고 이걸 오피스 라이트까지 킬 필요 없죠. 이거만 충분하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익숙한 모양새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이 한 줄을 추가하면 됩니다. etc apt source list 디렉토리에 pgd 리스트 시킨 대로 한 거죠. 그럼 여기까지 끝났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돌아가서, 지금 이게 요 익스플로러가 열려 있으면은 계속 디버깅이 뜨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으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라인을 복사하고요. 조금 화면을 키워야 돼. 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이 위에 게 뭘 했냐면은 그 apt한테 이 사이트를 살펴봐 라고 하는 그 리포지토리를 등록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리포지토리가 뭐 나쁜 곳이 아니다 라는 보안키를 받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리포지토리가 포스트그레스에서 준 그 제대로 된 보안 장소가 많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걸 웹겟으로 요쪽에서 키를 가져오고 apt 키 add 하는 부분입니다. 뭐 이해 안 하셔도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apt get은 안 붙여도 됩니다. 그냥 apt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제 새 레포지토리가 추가됐죠. 이제 우분투가 여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곳에 어떤 패키지가 있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디스트리뷰션에 레포지토리에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하네요. 저희는 서버를 깔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sudo 명령어가 없는데 sudo 명령어를 기본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아예 루트로 작업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를 정확히 이해하시지 못한 상태에서 쓰는 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꼭 sudo 명령어를 쳐가면서 지금 진행을 할게요. 지금 보시면 클라이언트도 자동적으로 깔리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냥 씹을 하면은 이제 서버와 이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자동적으로 깔리고, pgadmin4도 깔리는지는 모르겠네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안 깔리면은 또 같이 여기 이 부분을 pgadmin4로 바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설치가 조금 걸리네요. 이것도 잠시 녹화를 중지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설치 로그를 조금 올려서 보시면은
네, 영어 모드로 깔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으로 영어로 됐고, 근데 한국 위치에 있다는 거를 감지했는지 금전 로케일이나 이런 거를 한국 걸로 해줬네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깔린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비스 명령어를 통해서 PostgreSQL이 잘 켜졌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액티브 상태로 잘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를 통해서 지금 5432 포트에서 뭔가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PostgreSQL이겠죠? 윈도우에서는 인스톨러에서 그 비밀번호를 지정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초기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포스트그레스라는 그 유저와 그룹이 따로 생깁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네, 그 지금 현재 유저들을 다 뽑는 명령어를 친 상태인데 뭐 기본적으로 루트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저희 계정 여러분들 이름을 쓰셨으면 여러분들이 정한 컴퓨터 계정 이름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포스트그레스가 추가됐죠. 이거는 아마 저희 요거 확장 이미지 삽입하면서 뭔가 설정된 계정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포스트그레스한테 어떤 폴더에 대한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게 소유 그룹인데 이걸 포스트그레스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포스트그레스가 DB 앱 계정과 그룹에 대한 권한을 갖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뭐 여기 권한을 777로 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역시 보안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chon 명령어 등을 통해서 포스트그레스 저장 폴더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배우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그 아까 하던 대로 이런 포스트그레스 계정으로 가는 거고요. PSQL을 바로 실행하게 하는 겁니다. 저희 PSQL로 접속을 했었죠. 윈도우에서도. 그리고 바로 접속이 되면은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Q를 눌러서 접속을 끊고요. 그러면은 지금 다 잘 돌아가는데 문제는 지금 TCP 포트가 127001 즉 자기 자신 루프백 ID 어드레스에 대해서만 작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는 여기로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프백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가상에서만 그쪽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호스트 컴퓨터에서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세팅을 해볼 건데요. 우선 두 가지 세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버추얼박스에서 그러니까 아까 저희 맨 처음에 초기에 이거 보여드렸었죠? 이쪽으로 가는 포트 포워딩을 해야 되고요. 공유기 세팅이랑 비슷하죠? 지금 이걸 다시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에 특정 포트가 이제 호스트 컴퓨터 포트가 이제 게스트 가상머신이라고 할게요. 가상머신의 포트로 이제 포워딩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공유기가 그렇게 하죠. 공유기가 이제 LG 뭐 LG, SK, KT, LG 쪽에서 무슨 IP를 받으면 뭐 166.104 이거는 저희 한양대 IP인데 공유를 받으면 이제 그 밑으로 공유기로 저희 이제 보통 가정 컴퓨터들이 연결되면서 보통 192.168. 이런 거를 할당받죠. 그래서 이제 요 안에서 끼리는 19168로 호환을 하는 거고, 이제 그 중에서 또 이제 저희가 가상 머신으로 연결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포트 포워딩도 공유기에서 만약에 뭐 5포트를 이제 특정 컴퓨터에 뭐 5333 포트로 연결해줘라 하면은 이제 겉에서 보기에 이런 통신사 요쪽이 아닌 컴퓨터들이 보기에 55포트로 연결을 하면은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 IP에 5333 포트로 연결되게 하는 포트 포워딩 메뉴가 보통 공유기들이면 다 있죠. 요새 공유기엔 다 들어있습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냥 잘 이해 못하겠지만 일단 따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선 설정을 들어가시면 지금 켜져 있어서 설정을 못하네요. 잠시 일단 포스트그레스 설치는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상 환경에서 개발까지 하고 다 하시면은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뭐 개발은 호스트 컴퓨터에서 하고 싶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잠깐 가상 환경을 끄겠습니다. 네, 끄는 건 금방 꺼지네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셔서 여기 포트 포워딩 고급을 누르면 포트 포워딩 부분이 있습니다. 포트 포워딩 하면은 여기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래서 뭐 포스트그레스라고 하고, 이제 IP는 냅두시고요. 아무거나 다 받을 거니까 뭐 5431을 하고 5431을 할게요. 그러면은 저희 컴퓨터에서 192.168.561에 5431 포트로 요청을 하면은 이제 가상 환경 안에 있는 5431 포트, 포스트그레스의 기본 포트죠. 그걸로 연결을 해준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포트를 포워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 포워딩이라고 이름 붙은 거죠. 그래서 확인하시고 시작을 누르면 이제 네트워크는 연결된 거고요. 그러면 아까 네스텟 찍어봤을 때 그 서버가 127001만 받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모든 서버를 받을 수 있게, 또는 이제 특정 어드레스만 받을 수 있게 세팅을 하는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부팅은 잠깐 자를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포스트그레스에 설정할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컴퓨터 간의 장비에 포트를 열어준 거죠. 그럼 이제 포스트그레스 프로세스에 리슨 어드레스를,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든 다 접속을 받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로컬로만 접속을 받게 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로 별도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커맨드 라인에서 다 할 수 있는데,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익스플로러를 루트 계정으로 켜서 진행할게요. 커맨드 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뭐 이걸 잘 안 보셔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은 비슷합니다. 설정, 아까는 apt의 설정 폴더에 들어가서 설정 파일을 저희가 새로 생성을 했죠. pgdg 리스트 그것처럼 포스트그레스 설정 폴더에 들어가서 설정 값들을 좀 건드려 줄 겁니다. 저희가 건드려 줄 파일은 이 두 가지예요. hba 포스트그레스 sql conf. 그러니까 이거를 vi나 나노로 수도를 명령어를 써서 열으셔서 고치기만 하면은 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리슨 어드레스 부분이 이 포스트그레스 SQL 설정 파일에서 내려가시면 사실 이건 MySQL이랑 다른 데도 좀 비슷해요. 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설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파일 로케이션도 기본 파일 로케이션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고요. 좀 더 내려가면은 여기 리슨 어드레스 저희는 이것만 건드릴 거예요. 여기 지금 친절하게 써 있는데 자동 줄넘김이 안 되어 있네요. 플로머가 더 편한데. 지금 보시면은 디폴트는 로컬 호스트고 이제 모든 거를 받고 싶으면은 이제 이 스타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이 샵은 주석을 뜻하는 거고요. 즉 지금 리슨 어드레스가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디폴트인 로컬 호스트만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타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스타로 바꿀게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여기 포트 이런 것도 변경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가지. 그리고 이번에는 HBA를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는 클라이언트 어센티케이션 컨피규레이션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즉 저희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인증을 해줄 거냐 이런 거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IP 로컬 커넥션 하고 로컬 커넥션이 받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리모트 커넥션스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모든 접속을 받는데 대신 루프백, 즉 내 컴퓨터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닌 모든 IP에서 받을 수 있게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뭐 IP6은 요새 아직 많이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하는 김에 설정을 해둘게요. 뭐 줄은 꼭 안 맞추셔도 돼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포스트그레스가 543 포트에서 이거 하나만 돌아가고 있었죠. 즉 12700일 나 자신이 5432 포트로 들어갈 때만 저희 그 포스트그레스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설정을 하고 나서 저장을 했죠. 그리고 포스트그레스 SQL을 재시작해 보겠습니다. 리스타트. 그럼 잠시 다가 리스트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바뀌었죠. 지금 바뀐 부분을 보실 수가 있죠. 00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포트도 생겼네요. IP6. 그러면 이제 저희 로컬 컴퓨터로 와서 PSQL PSQL 설치가 안 되시는 분들은 PSQL만 따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기본 페이지가 있죠. 포스트그레스 다운로드 가서 뭐 윈도우즈나 어디를 찾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집 아카이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 아카이브를 받으면 인스톨러에서 해주는 그 말 그대로 파일 자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들을 이렇게 포스트그레스 SQL에 실행 파일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서 포스트그레스를 켜실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정을 본인이 하신다면은. 근데 저희는 PSQL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바이너리 폴더에 있는 PSQL 또는 pgadmin 같은 거를 까셔도 되고요. 어쨌든 저희 목표는 이 컴퓨터에 있는 포스트그레스에 연결하는 거니까요.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그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희 561에 포트 5432를 열은 거죠. 그러면은 접속을 해볼게요. PSQL에 호스트는 192.168 561이네요. 그리고 포트 5431이고요. 유저가 포스트그레스 그리고 패스워드를 쓰고요.
그럼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된지 어떻게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아까 여기서 포스트그레스를 들어가는 방법이 이렇게 됐었죠. PSQL 지금 지금 테이블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죠. 아무거나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 하이라는 테이블이 생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잘 접속이 됐다면 여기서도 보여야겠죠? 네, 하이가 보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호스트 정보, 포트 정보, 유저 정보를 활용하시면 이제 요거는 그냥 계속 켜두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그냥 켜두시면 되고, 이제 하시던 작업들, 뭐 개발 툴 같은 거 이쪽에 더 익숙하시면은 호스트 PC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내용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질문은 저 메일이나 디스코드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 개발에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